아침 8시 박태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째, 하지만 몸에 밴 교사 시절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명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일상은 늘 그렇듯 평온했습니다. 태수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상차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매일 듣는 질문이었지만 태수는 여전히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은 너무도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산책, 신문 읽기, 낮잠, 그리고 또 다시 저녁이 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글쎄요. 산책이나 하고 혹시 창고 정리 좀 해볼까 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정리는 태수가 할 일이 없을 때 찾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수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자전거, 오래된 사진첩들, 그리고 구석진 곳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심코 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2개의 드럼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무가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가 20살이던 시절, 태수는 대학 밴드의 드러머였습니다. 별빛이라는 이름의 그 밴드는 당시 대학가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리더이자 보컬인 이도현, 베이시스트 정혜성, 그리고 드러머 박태수. 세 사람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태수는 드럼스틱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 아래 관객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세 친구가 하나가 되어 연주하던 그 황홀한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대학 축제 무대였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한 젊은 날의 꿈이라는 자작곡. 도연이 목이 터져라 부르던 그 노래를 들으며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 친구는 술에 취해 평생 음악을 하자며 서로의 어깨를 껴안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졸업과 함께 병역 의무, 그리고 취업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태수는 안정적인 교사의 길을 택했고 혜성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도연만이 끝까지 음악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그도 생계를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드럼은 점점 잊혀져 갔고 어느새 그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드럼스틱으로 허공을 가볍게 쳤습니다. 아직도 손목에 스냅이 살아있었습니다. 리듬감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에 자주 연주하던 곡의 비트를 따라 스틱을 움직였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옛날 그 음악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화들짝 놀라며 드럼스틱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냥 옛날 물건들 정리하고 있어요. 명자가 창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태수의 손에 든 드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옛날에 밴드 할 때 쓰던 거예요. 밴드요? 아, 학창시절에 말하던 그거요? 명자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버리세요. 쓸모없는 물건들만 쌓아놔서 창고가 이 모양이잖아요. 태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럼스틱을 상자에 다시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옛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혜성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가끔 동창회에서 스쳐 지나가듯 안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베개맡에 놓아둔 드럼스틱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그는 늘 무료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 둘만 남은 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교사 시절의 바쁨이 그리웠고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젊은 날의 그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자고. 오랜만에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안부를 나누자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함께 음악을 해보자고. 새벽녘 태수는 마침내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20살의 자신이 무대 위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꿈으로 가득 찬 그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이틀 후 태수는 용기를 내어 정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마침내 누른 통화 버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혜성아, 나 태수야. 태수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그저 그렇지 뭐.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 아, 맞다. 너 작년에 은퇴했다고 했지? 나도 내년이면 정년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태수는 선뜻 밴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태수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소식 알아? 도연이? 아, 도연이 말이야. 혜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어. 병원에서? 응. 내가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도연이가 암 진단을 받았대.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암이래. 아직 초기라고 하긴 하는데 혜성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그러더라고. 살면서 후회가 너무 많다고. 특히 음악을 포기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 친구 중에서 도연이가 가장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하더라고.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겠지만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그냥. 도연이가 요즘 어디 있어? 혜성은 도연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예전보다 많이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나 태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이게 얼마만이야? 혜성이한테 듣긴 했는데 정말 반갑다. 나도 혜성이한테 들었어. 몸은 괜찮아? 뭐 늙으면 다 아픈 거 아니겠어? 걱정 마. 의사가 초기라고 하니까 치료 잘 받으면 될 거야. 도연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예전의 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혹시 시간 되면 만날까? 혜성이도 함께. 그래, 좋지. 오랜만에 한잔하자. 사흘 후 세 사람은 대학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반백의 머리, 깊어진 주름, 구부정해진 어깨.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면 충분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늙었다. 도연이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혜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옛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들, 밴드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었지. 도연이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음악만 하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 친구가 놀라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시 해보자. 밴드. 혜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야, 우리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에게 음악이 뭐였는지 너도 알잖아.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말이 맞아. 사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만약 내게 시간이 많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도연아.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미 받아들였어. 그래서 더욱 후회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는 가장으로, 직장인으로만 살았지. 나는 언제 나로 살았나 싶어.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소라였습니다. 예전에 그들 밴드의 열렬한 팬이었던 소라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소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태수 오빠, 혜성 오빠, 그리고 도연 오빠. 소라야, 이게 정말 우연이네. 도연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소라는 지금 작은 문화센터에서 공연 기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들은 세 사람의 대화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들, 정말로 다시 밴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야. 혜성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라가 흥분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밴드들이 정말 인기예요. 일본에서는 평균 나이 70 넘는 밴드가 콘서트도 하고 그래요. 정말이야? 태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센터에서도 시니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만약 오빠들이 정말 한다면 무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농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혜성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음악이 더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도연아, 너 몸이. 그래서 더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우리가 20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했는데 이제야 할 일이 생겼네. 혜성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미친 짓이지만 한번 해보자.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처럼. 그리고 소라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별빛 밴드, 다시 시작이에요.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태수가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명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대학 동기들. 명자는 태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밴드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네. 명자가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대학 때 했던 밴드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명자는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무슨 농담을? 진짜예요? 진짜요. 명자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여보, 정신이 있으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밴드를 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무대에서 드럼을 친다고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태수는 아내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창피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왜 창피해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박 선생님이 늙어서 철이 없어졌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몸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남편이 이상한 짓 한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라고요? 부부의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에 아들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침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너라도 아버지 말려봐. 명자가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밴드를 한다고 하네. 지훈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대학 때 친구들하고 다시 해보기로 했어. 지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모범적이고 신중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뭘 더 생각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하시고. 체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한다고 그래? 회사에서 이런 얘기 들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지훈 아버지가 밴드 한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태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내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아들까지 체면을 걱정한다니. 지훈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니? 너희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꿈은 다 포기하고 살았어. 이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안 돼? 하고 싶은 일이 꼭 밴드여야 해요? 다른 취미 활동도 많잖아요. 등산이나 서예나. 그런 건 재미없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음악이야. 명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고 뭐고 해요? 조용히 늙어가면 안 돼요? 조용히 늙어가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살라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요? 편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할 일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게 사는 거야? 가족들은 태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온화하고 참을성 많았던 아버지이자 남편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우울하셨구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울한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 명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밴드는 너무. 도연이가 암에 걸렸어요.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명자는 할 말을 잃었고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가 아픈 건 안 됐지만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보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내 꿈이에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명자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더니. 그렇다고 밴드를 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간절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말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명자는 남편의 결의에 찬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45년간의 결혼 생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침실에서 드럼스틱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명자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만에 찾아온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뿌리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소라가 마련해준 작은 연습실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드럼, 베이스, 그리고 키보드까지 기본적인 악기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혜성이 베이스를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드럼 의자에 앉아 드럼스틱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앉은 드럼 세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많이 떨린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반짝였습니다. 일단 간단한 곡부터 해볼까?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곡. 젊은 날의 꿈 어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곡은 그들이 직접 만든 곡이었고 가장 자신 있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첫 비트를 잡았습니다.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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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스네어 드럼의 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전 그 리듬이었습니다. 혜성이 베이스 라인을 맞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헝클어졌지만 점차 옛날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누르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꿈은 저 하늘 높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네.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박자도 맞지 않았고 화음도 어긋났습니다. 혜성이 중간에 실수해서 연주가 멈췄습니다. 미안, 미안.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괜찮아. 처음이니까. 태수가 위로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습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예전의 호흡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서로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맞춰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네 번째 연주에서 드디어 한 곡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코드가 울려 퍼지고 나서 연습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래? 혜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서.
도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느껴봤나 싶어서. 태수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럼을 치는 동안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느낌,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성이 베이스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누구야? 태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2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옛날 곡들을 하나씩 다시 연주해봤습니다. 별빛 세레나데, 그리운 얼굴, 마지막 인사.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연습을 마친 후 혜성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태수도 손목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때까지 각자 집에서 연습해오고.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연습해? 아내가 뭐라고 할 텐데. 혜성이 걱정했습니다. 에어드럼이라도 쳐봐. 손목 운동이라도 해야지.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실을 나서며 세 사람은 모두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음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태수가 집에 돌아오니 명자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몸도 무리 안 되고. 정말 계속하실 거예요? 태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서운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나를 믿어보세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기분 오랜만에 느껴봐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잊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명자는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은퇴 후 계속 침체되어 있던 남편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몸만 조심하세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태수는 혼자 방에서 에어드럼을 쳤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움직이며 오늘 연습했던 곡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드럼스틱 없이 하는 연습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생생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옆방에서 이를 지켜보던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이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편 혜성도 집에서 베이스 연주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지만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조용히 예전 노래들을 흥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세 친구 모두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연습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음악이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다시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습날, 세 사람은 더 일찍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지난주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했지? 태수가 농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에어베이스만 100번은 한 것 같아. 혜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하자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진 연주 실력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각자 집에서 한 연습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새 곡도 해볼까?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만들다가 중단됐던 그 곡 말이야. 시간이 흘러도. 아, 그 곡. 태수가 기억해냈습니다. 졸업하기 직전에 만들던 그 곡이지? 맞아. 가사도 반쯤 써놨었는데. 세 사람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그 곡을 연주해봤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곡이었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혜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음악을 그만뒀는지 가끔 생각해봐.
정말 현실 때문이었을까? 무슨 말이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겁이 났던 것 같아. 실패할까봐.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해봤어. 취업이 급해서 포기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프로로 해봤자 성공할 자신이 없었어. 대학 축제에서는 인기 있었지만 그게 진짜 실력인지 확신이 안 섰지. 혜성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다른 이유였어. 두 친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어.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특히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셨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결국 부모님 말씀을 따랐지. 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 사실 명자를 만난 게 그때였거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고 명자 씨를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꿈 같은 건 접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혜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자신감이 없었어. 너희 둘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특히 도연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나는 평생 저렇게 못하겠구나 싶었어. 혜성아, 너 베이스 정말 잘했는데. 진심이야?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이 있었어. 음악에서 도망칠 핑계가 생긴 거지.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고 있었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하는 거지.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뭔가 달라질까? 혜성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달라져야 돼.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도연아. 태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오히려 이 일이 있어서 용기가 생겼어. 죽기 전에 한 번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혜성이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더라고.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건 해야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혜성이 걱정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그냥 할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정말? 응. 평생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로 살았어.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을까? 도연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무대? 혜성이 놀랐습니다. 왜? 무서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소라가 문화센터에서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우리도 한 번쯤은 진짜 관객 앞에서 연주해보자.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세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우정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향한 도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서려면 더 많이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혜성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 일주일에 2번은 만나자.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더 좋은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진짜 공연용 악기 말이야.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추억 삼아 시작했던 일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라한테 얘기해서 더 좋은 연습실도 구해보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옷도 맞춰 입어야 하지 않을까? 무대 의상 말이야. 혜성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벌써 그런 걸 생각하고 있네. 태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소라가 드디어 작은 무대를 마련했다고 연락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문화축제의 한 코너였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겠지만 진짜 무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무대? 혜성이 전화를 받고 흥분했습니다. 네, 오빠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30분 정도 공연하시면 됩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만나서 무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곡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5곡을 선정했습니다. 의상은 어떻게 하지? 태수가 물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어때? 클래식하게.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무대 멘트도 준비해야겠다. 혜성이 덧붙였습니다. 준비할 것이 산더미였지만 세 사람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무대 당일 세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만나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지만 연주 실력은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보자. 도연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어머, 관객이 꽤 많네. 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태수가 자신감을 북돋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명자와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남편 무대 보러 왔어요. 명자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아버지 화이팅. 지훈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태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반대만 하던 가족들이 응원하러 와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몸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라가 마이크를 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기대되는 무대입니다. 평균 나이 70세의 밴드 별빛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관객들의 기대 어린 눈빛, 무대 위의 조명, 그리고 손에 잡힌 악기들. 안녕하세요. 밴드 별빛입니다. 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50년 만에 다시 뭉친 대학 동기들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감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저희가 대학 시절 가장 많이 연주했던 젊은 날의 꿈입니다. 태수가 드럼스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첫 비트를 잡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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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혜성의 베이스가 들어왔고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꿈은 저 하늘 높이. 첫 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세 사람의 자신감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곡 별빛 세레나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관객들 중 일부는 코마 속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곡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야. 혜성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무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19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드럼스틱을 던지고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태수가 친구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연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태수와 혜성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분간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태수가 병실에서 물었습니다. 미안해. 무대를 망쳤네. 도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하지만 마지막 기회였는데. 혜성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 다시 기회를 만들 거야.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건강 상태로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의사가 뭐라고 하던? 도연이 물었습니다.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 무리하지 말라고.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밴드는 어떻게 해? 일단 네가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혜성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계속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 특히 태수 너는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일이잖아.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 없이 밴드를 계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은 네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명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연 씨 건강도 걱정되고 여보도 무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보, 도연이가 회복되면 다시 할 거예요. 오늘 무대에 서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대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정말? 네. 그런 아버지 모습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태수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명자도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반대만 했네요. 오늘 보니까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여보, 단 몸만은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태수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첫 무대는 완주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이해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친구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별빛 밴드의 첫 무대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이 쓰러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친구는 그동안 연락을 자주 했지만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태수와 혜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혜성이랑 같이 병원에 좀 와줄래? 무슨 일이야? 몸은 괜찮고? 응, 괜찮아.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 태수는 급히 혜성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도연아, 좀 어때? 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곧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그래? 다행이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도연아. 그런데 결론이 났어. 도연이 두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고 싶어. 너 지금 몸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1년일지, 5년일지, 아니면 10년일지.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야. 태수와 혜성은 말없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후회하고 싶지 않아.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무대에서 쓰러진 일이. 그건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 그리고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무대의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혜성이 너는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혜성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 네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 그래, 무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인생 자체가 무리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꿈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 하지만 그 무리를 하지 않으면 남은 건 뭐야?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것 뿐이야. 도연의 말에 두 친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환자들을 많이 봤어.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다들 후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후회? 응. 그때 이걸 해볼 걸, 저때 용기를 냈으면, 이런 이야기들. 나는 그런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 태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다시 해보자. 정말? 응. 단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혜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동의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네가 무리하면 바로 중단하자. 좋아. 세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후부터. 의사가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 좋아. 그리고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자. 도연이 퇴원한 후 세 사람은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도연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소라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빠들,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시 주최로 하는 인생 이모작 축제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무대도 크고 관객도 많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제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 달 후예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자. 도연아, 괜찮겠어? 태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하기로 했어요. 여보.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히 할게요. 그리고 도연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럼 저희도 응원할게요. 단, 몸 조심하시고. 명자도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연습 도시락도 싸드리고 무대 의상도 같이 골라드리고. 태수는 가족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가족들이 응원해주니까 더 힘이 나네요. 한편 혜성도 집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응원할게.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 고마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응. 도연이 건강도 걱정되고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세 친구의 가족들이 모두 응원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무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혼자 남아있으면서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마지막 약속을 했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 무대에서 쓰러져도 좋다.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야 나로 살고 있다. 마지막 무대를 향한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연습 끝에 드디어 인생 이모작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여서 무대도 훨씬 컸고 예상 관객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긴장된다. 혜성이 대기실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태수가 드럼스틱을 꽉 쥐었습니다. 도현은 차분한 표정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연습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도현이 두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가족, 혜성의 가족, 그리고 도현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지훈이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명자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의 아내도 남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 오늘만큼은 마음껏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마워. 소라가 들어와서 무대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빠들, 관객이 예상보다 많이 왔어요. 6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600명? 혜성이 놀랐습니다. 대부분 시니어분들이에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왔어요. 70대 밴드라는 게 화제가 된 것 같아요. 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이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해온 친구들의 눈빛에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준비됐어.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은 후회 없이 하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청춘을 불태워보자. 도현이 웃었습니다. 무대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평균 나이 71세, 50년 만에 재결성한 밴드 별빛을 소개합니다.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갑자기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600명의 관객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별빛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대학 동기로 50년 전에 함께 음악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때는 20살이었고 지금은 70이 넘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중년의 삶을 살았죠.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음악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잠들어 있었죠. 태수가 드럼스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우는 날입니다. 비록 목소리는 쉬고 손목은 뻣뻣하지만 마음만은 20살 그대로입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50년 전 저희가 만든 젊은 날의 꿈입니다. 태수가 첫 비트를 잡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드럼 소리였습니다. 혜성의 베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젊은 날의 꿈은 저 하늘 높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머리 새어도 그 꿈만은 여전히 빛나네.
관객들이 조용히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곡 별빛 세레나데, 세 번째 곡 그리운 얼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네 번째 곡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관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미완성된 곡이 하나 있습니다. 5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곡이죠. 도연이 태수와 혜성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그 곡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시간이 흘러도입니다. 태수와 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태수가 조심스럽게 비트를 만들어갔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혜성도 베이스 라인을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이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가사를 즉흥으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친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비록 몸은 늙고 힘은 없어도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연주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관객석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앵콜, 앵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곡 마지막 인사입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드럼을 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혜성도 눈물로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5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작별할 시간 하지만 슬프지 않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 곡이 끝나고 무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악기를 놓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길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꿈을 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세 사람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명자도 남편에게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반대했던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혜성의 아내도 남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 처음 봐요. 음악이 당신에게 이런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도연의 가족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고마워, 딸아.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70대의 밴드를 재결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결국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가족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도연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을 다시 시작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어요. 나이나 병은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자들과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끝났네. 혜성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마지막이야. 도연이 웃었습니다. 후회 없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너무 행복해. 나도. 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느낌 오랜만이야.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깨달은 게 있어.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으로 살았구나 싶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교사. 모두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어. 그래. 오늘 드럼을 치면서 생각했어. 이게 진짜 나구나. 50년 만에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도연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 함께 했던 거지. 혜성도 두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우정과 오늘의 감동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혜성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잖아.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잖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살려갈지는 각자의 몫이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 거야. 가족들도 이해해줬으니까. 나도. 혜성이 웃었습니다. 공무원으로만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정혜성으로 살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무대에서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지훈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명자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음악 계속 하실 거예요?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서 연주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대는? 글쎄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이제는 저도 응원할게요. 태수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침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마침내 나로 살았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가진 행복한 사람이다. 잠들기 전 태수는 베개맡에 놓인 드럼스틱을 만졌습니다. 이제 이 드럼스틱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멀리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친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로 산다. 별빛 밴드의 마지막 앵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무대 위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들 마음속의 별빛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